아니 정말 뭐 전사하면 전사하더라도 예.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사는 길이지. 예. 그 어렵다고 해서 피하는 것은 결코 정치인으로서 옳은 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약간 뭐 희생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번 서울시장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도약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러고 보면 드는데 차라리 진짜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하기 전에 그렇죠. 그때 인기 높았을 때 됐으면 그건 어땠을까라는 너무 생각도 오래된 뭐, 옛날이고 옛날 그 얘기지만. 얘기는 뭐 이제 미래를 보고 가는 예.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지금 이제 컨벤션이 없는 거죠. 바른미래당이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신정당으로서의 컨벤션 효과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전 대표가 나 서울시장 나가겠다. 이것이 실제로 큰 컨벤션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저는 당내에서도 적절한 어떤 그런 경쟁 구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함께 뭔가 그런 서울시장을 공략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만들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 이것만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에게 포기하던 그 시절보다는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요.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특히나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컨벤션 효과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예. 오히려 바른미래당이 지금 왜 이렇게 올라서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또 그 국정 운영 철학, 우리 당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예. 우리 유권자들에게 다가간다.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주면 시정이든 국정이든 우리가 이걸 맡으면 그렇다면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바른미래당의 핵심이지. 지금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경쟁을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한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주요 네. 정당 지지도 아까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월 2주차에 조사한 겁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45.9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20, 바른미래당이 10, 그다음에 나머지 5.6,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두 당이 합치면 한국당을 뛰어넘을 걸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합쳤다는 얘기도 많지 아니, 않습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르죠. 저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 한 번도 바른미래당 합당 통합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예. 조사의 경향성이라게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다른 조사 결과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을 능가하는 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조사만 갖고 놓고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대전 충청 지역과 수도권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좀 확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을 넘어서는 지지율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투고 있다라고 예. 보는 것이 맞는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별화라고 하는 그 과제가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또 답보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안철수 대표의 이제 행보 지켜보도록 하고요. 안철수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 지방선거 결과에 정치 생명을 건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죠. 트렌드는 6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은 경남지사 후보가 없다고 언론에서 쓰고 이러는데 경남지사는 홍준표 재신임으로 선거 치릅니다. 거기 내 고향입니다. 나가는 후보하고 홍준표 재신임을 걸고 나갈 겁니다. 네, 사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약간은 아직도 이제 지지부진하고 홍 대표에 대한 지지율도 그래서 약간은 좀 과도한 자신감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정치는요. 네. 정치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도 자기가 당선된다고 생각하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건 뭐 과도한 자신감이 아니라 네. 당 대표 또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예. 거군요. 다만 지금 이 경남지사에 대해서 홍 대표가 저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네. 본인이 경남지사를 두 번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경남지사를 하면서 부채를 그야말로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경남도 이거 굉장히 사실은 큰 성과긴 해요.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들 그리고 지역 정서에서 그래도 예컨대 홍 대표가 지사를 할 때에 경남도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건 좋은데 다만 그러니까 이번에 부산 경남이 사실은 상당히 지금 접전 지역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공천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했는가. 예.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홍 지사는 전략 공천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당내의 이 문제를 어떻게 여하히 헤쳐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홍 지사의 저런 자신감이 현실화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홍 대표가 사실은 지금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만 내부적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난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물난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뭔가 이 번호를 달고 지역에서 뭔가 과감한 어떤 출사표를 내세우는 사람이 상당히 적다는 예. 거예요. 다들 몸살이고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홍 대표가 그걸 끌어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동력을 갖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 예. 인물난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의 문제라고 보고요. 유권자들의 보수 유권자들의 이 말하자면 자존심 상한 이 부분을 예, 어떻게 예. 끌어낼 건가에 네. 대한 전망성인데 그 또한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거죠. 선거가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민심 아마 많이들 국회의원들이 지금 청취하고 있을 텐데 아마 쓴소리가 더 많겠죠. 잘 새겨 듣고 오길 바라겠습니다.